청취자,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그다이도 오스트레일리아 조피디입니다. 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어느덧 또 한방의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시드니 새생명 한의원의 유병욱 환자? 뭐지 이거? 청취자,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네, 호주시사TV와 팟캐스트 그나잇 오스트레일리아의 콜라보레이션 유병욱의 한방 시간이 다시 돌아왔습니다. 자, 지금 라이브로 계속 보고 계시는 분들은 10분 정도 지났습니다. 10분 쉬고 돌아왔고요. 지금 또 1시간 열심히 저희들한테 또 한방의 뭐라 그러죠? 강점이라 그래야 될까요? 그걸 열심히 또 저희들한테 알려주신 유병욱 원장님 계속 앉아 계십니다. 자, 만나 뵙도록 하죠. 유 원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10분간 잘 쉬셨습니까? 네. 그 잠바가 산업계에 계시는 분. 추워서요. 네, 이렇게 하얀 가운이라도 입으셔야 되지 않을까요? 이게 보여지는 게 또. 아하, 그렇군요. 그러면 저도 앞으로 넥타이 같은 거 이거 하셨던 넥타이. 이거 한번 입어볼까요? 아니요, 좀 산업계에 계시는 분 같아. 오, 이요 투명망토인데요. 벗었더니 안에가 이렇게 투명이 되는군요. 오, 네, 벗었습니다. 네, 옆구리가 사라지셨습니다. 네. 그 벗으니까 좀 낫네. 아, 그렇습니까? 네. 네. 왜냐하면 이제 용접하시다가 용접하시는 분을 비하하는 거 아니에요. 용접하시다가 오셔서 한방 얘기를 하시는 것 같은데. 거의 막노동하고 있습니다. 그런 느낌이 들어서. 네. 이제 좀 한의사 같으시네요. 뭐 침통이라도 이렇게 하나 놓을까요, 우리? 이렇게 침통이라도 하나 놓고 뒷배경을 아무래도 한의원으로 좀 바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유 원장님 한의원을 좀 찍어서 뒷배경으로 깔아놓고 얘기를 좀 하는 걸로 그렇게 해야 되겠군요. 한국에 네. 잘 해놓은 한의원들 많은데 찍어서 좀 보내달라 그러세요. 아시는 분 계시면. 요즘 저작권이 너무 강화가 돼가지고 네. 요즘 어떤 일이 있냐면 제 방송을 누가 이렇게 가져갔다. 그죠? 떠요. 오. 누가 당신 거를 갖다 썼다. 어떻게 하겠느냐 물어보더라고. 이야, 그러니까 이거 뭐 사진 갖다 쓰는 것도 안 되고요. 네. 제 음악도 좀 깔고 뭐 이러고 싶어도 네네. 안 됩니다. 직접 연주를 하면 직접 연주를 해도 안 돼요. 남의 음악이면 그러니까 제가 작곡을 하지 않으면 제가 작곡을 하면 저 아시는 또 여동생께서 네. 작곡을 하나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작곡을 했대. 그래서 들려달라 그랬더니 음이 띠레 따따따따라라 따따따따따 뭐 이렇게 나오는 거야. 네. 옷이 많이 듣는 것 같기도 하고 좀 촌스럽기도 하고. 아하. 작곡을 하면 그렇게 된다는 그런 음악을 우리 뒤쪽에다 따라따라따라따따따따따 이런 음악을 넣을 수는 없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요즘 이 저작권 때문에 네. 뭘 하기가 되게 힘들어요. 그렇군요. 근데 우리도 저작권 걸 수 있습니다. 이제 유 원장님 그걸 어디 가서 딱 썼다? 그럼 바로 잡힙니다. 그럼 제가 좀 이 변호사를 좀 고용을 해서 좀 많이 뜯어내는 방향으로. 요즘 후원도 안 들어오고 광고는 꿈도 못 꾸고 뭐 이런 네.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게라도 좀 뜯어내면 성광고라도 하신다면서 하려고 그랬더니 뷰가 좀 적어서 아하. 미안해서 그래요. 네. 언제 내가 너네들 보고 광고해달라 그랬어 뭐 이렇게 뭐라 그러실 것 같아서 설마요. 네. 뷰가 좀 많이 나오면 그죠? 그러니까 이 채팅창에 아까 잘 하시던데 1234 1234 기억 니은 디귿 리얼 이걸 주기적으로 치셔야 돼. 그냥 한 시간에 한 번 가지고 부족하고요. 전부 이렇게 손가락으로 이렇게 딱딱딱 치우면 엔터 이렇게 누르시면 되지 않습니까? 조금 졸린다 싶을 때 이렇게 딱딱딱 엔터 이렇게 누르시면 정신도 맑아지시고 또 그걸로 인해서 여러분 가정에 복이 듬뿍할 것 같은. 지난주에 그 파워볼이 4천만 불이었는데 누가 되셨는지 모르겠네. 아, 그래요? 만약에 그게 안 되면 이번 주는 한 6천만 불 되지 않을까요?
네. 아하. 네. 그 정도 되면 아, 지금 다음 주 거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제가 미래를 알 수는 없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미래 거 녹화를 하고 있기 때문에 네. 그래서 이번 주는 6천만 불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이 되는데 여러분께서 기억 니은 디귿을 쓰신다면 그리고 로또를 사셔야 돼요. 사야 당첨되는 겁니다. 그리고 로또를 사시면 아마 당첨될 확률이 훨씬 높아진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요. 로또를 조장하시는. 아니요, 로또를 조장한다. 아니, 뭐, 그러신 분이 계시더라고요. 이렇게. 그런 농담을 하시지 않습니까? 로또 좀 당선되게 해주십시오. 그러고, 막 이렇게 기도하시는 분이 계세요. 그분 꿈에 신께서 현몽하사 뭐라 그러냐면, 일단 로또라도 좀 사고, 그러고 기도를 해라. 로또를 사야 뭐 내가 도와주든지 할 거 아니야. 일단 로또부터 좀 사라. 라고 하셨다라는. 네. 오, 자, 민트 오디오북님 복 받으실 거예요. 기억 니은 디귿. 복권 사실 것 같은데. 기억으로 써주시든지 복권. 네. 아니 로또 리얼 쌍디귿 이렇게 써주시면 아마 복 받으시지 않을까. 네. 제가 가끔 이렇게 진행하다가 번호를 하나씩 불러드릴까요? 35번. 네, 좋습니다. 제 눈에 띄는 건 지금 8 보입니다. 8. 아하, 8. 예, 지금 8명 들어와 있다는 얘기겠죠. 네. 아, 예. 그렇군요. 그렇습니다. 네. 그리고 45 되겠습니다. 45. 지금 방금 45분이 45분이 지났습니다. 45초가 지났습니다. 네. 민트 오디오북님, 네, 도배를 하시면 안 돼요. 기억 리얼 쌍디귿 하셨습니다. 네. 자, 많이 와 계십니다. 지금 8분이나 들어와 계시니까 이제 적당히 하고. 44초 안에 이렇게 눈길을 확 끌어야 되는데 벌써 시간이 44초가 뭡니까? 7분이 지나버렸습니다. 네. 자, 진행을 빨리빨리 해보도록 하죠. 자, 광고는 없습니다. 또 아직 못 만든 관계로. 자, 유 원장님이 화요일, 토요일은 스트라스필드에서, 그 나머지는 어디죠? 흑석동, 네. 블랙타운에서 진료를 하고 계십니다. 자, 몸이 좀 불편하시거나 한방에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께서는 한 번씩 연락해서 방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본격적으로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저희들이 얘기하다 말한 것은 수술을 했을 때 우리 몸에 어떤 현상들이 생기고 네. 또 그걸로 인한 불편한 점이 있는데 그거를 한방에서 조금 완화시키거나 도와줄 수 있는 방법이 있다. 그래서 예를 드신 게 손발저림, 그러니까 발저림. 그렇죠. 있죠. 그죠? 수술 후 발저림. 최근에 온 환자가 발저림이 당뇨 때문인 것 같다라고 오셨는데 저는 물론 그럴 수 있다. 그렇죠. 그런데 내가 볼 때는 복부에 힘이 빠져서 그래서 더 그런 것 같으니 그거 좋아지는 치료를 해보자 하고서 했는데 효과가 많이 좋아지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침은 안 깎아준다고 해서 2주에 한 번. 그렇군요. 네. 네. 맞고 있고 약은 이제 두 번째 약을 주문을 해서 다음 주에 받아가기로 했습니다. 네. 그럼 그렇게 얘기를 해주십시오. 그럼 좋다. 내 깎아주마. 아니면 가격을 10% 올린 다음에 약을 덜 넣을 수 없으니 10% 올렸다가 10%를 깎아주마. 이렇게 얘기를 하십시오. 네. 자,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얘기를 해보죠. 네, 수술이라는 거를 이제 지산 선생님이라는 분이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네. 신형은 우리 몸 자체를 얘기하는 겁니다. 생김새, 그죠? 네. 그렇죠. 그래서 신형이라고 하면 우리가 뭐 머리가 있고 팔다리가 있고 몸통이 있고 가슴이 있고 배가 있고 이목구비가 있고 뭐 성기가 있고 발등이 있고 발바닥이 있고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 것들을 통틀어서 이제 신형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신형이나 장기에 칼을 대어서 요즘 뭐 레이저도 있으나 똑같죠. 칼을 대는 거는 칼을 대는 거 효과가 레이저로 하는 것일 뿐 크게 다를 바가 없죠. 칼을 대어서 수술을 받았다면 그 자체가 큰 흠으로 병이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네요. 흠. 네.
흠이 생겼다. 그러니까 이 흠이라는 거를 잘못 들으면 이제 기분 나쁘게 들을 수도 있어요. 아, 그런가요? 흠이 있어. 네. 근데 흠 없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렇지요. 네. 네. 누구나 다 흠이 있습니다. 네. 그 흠을 다른 말로 체질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죠? 그렇군요. 네. 네. 근데 보통은 타고난 체질을 얘기를 하죠. 네. 타고나기를 내가 어류로 태어났다. 그러면 신장의 기운이 너무 강하니 나중엔 신장과 관련된 질환이 많이 생기겠구나. 이렇게 타고난 흠으로 이해를 하는 거죠, 체질을. 그렇죠. 네. 그런데 살다 보니까 수술이라는 거를 받게 되면 그 수술 자체가 신형과 그리고 내부의 장기를 손상하기 때문에 그것이 흠이 된다 이런 얘기죠. 왜냐하면 우리가 아는 대로 어딘가를 째고 들어가야 되고 네. 또는 들어가서 째고 이런 것들이 있던 걸 없게 만들고 통하던 거를 막히게 만들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흠이다. 네. 이렇게 표현을 한 거죠. 그렇죠. 그리고 이제 수술로 장기를 적출하거나 신형을 손상시키면 장기나 신형 고유의 기능을 상실하고 이해되시죠? 네. 당연한 거 아닙니까? 그걸 드러냈는데 그 그렇죠. 기능이 없어지는 거예요. 쓸개를 그렇죠. 드러냈다. 네. 그러면 안 드러내고는 못 버틸 만한 어떤 상황이 있었죠. 네. 그런데 그것 때문에 도저히 살 수가 없으니 도려내면 살만해지겠네.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수술을 받는 거죠. 그렇죠. 그런데 도려냈기 때문에 어찌됐건 그 쓸개가 하는 고유의 기능을 상실한 거죠. 그렇죠. 그죠? 네. 네. 그러니까 그 이후에 그것이 하는 거를 약으로 대체하거나, 그죠? 어떤 그 다른 방법들을 추가적으로 쓰게 된다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그렇죠? 네, 네. 경락의 흐름을 저해하거나 차단하며. 그죠? 그거는 뭐 지금 원장님이 쭉 얘기해 오신 바에 의하면 네. 경락의 흐름이 당연히 네. 저해가 된다. 저해가 되거나 네. 심하면 차단되기도 하겠죠. 차단이 되면 심각한데. 네. 예를 들면 발목을 잘랐다. 그러면 다 차단이 되죠. 차단이 네. 되잖아요. 네네. 그죠? 쌍꺼풀 수술을 했다. 그럼 저해가 되거나. 저해가 되거나. 네. 심하게 했으면 네. 차단이 될 수도 있겠다. 그렇군요. 네. 저는 네온 사인인가요? 이렇게 번쩍번쩍하네 계속. 세팅을 오토로 해놨더니 이놈이. 아하, 네. 그렇군요. 네. 음혈의 생성과 네. 원기의 기능을 차단하고. 음혈의 생성. 네. 원기를 차단. 예. 그거는 좀 이해가 안 되는데요. 안 됐나요? 네. 어떻게 원기를 차단해요? 1차적으로는 네. 수술을 통해서 피를 흘렸잖아요. 네. 피를 잃어버렸죠. 그 대신에 수혈을 하잖아요. 수혈을 다 하진 않죠. 다 안 하나요? 다 안 하죠. 심각한 경우만 수혈을 하죠. 수술이 길어져서 네네. 출혈량이 너무 많아서 위험해지면 그때나 수혈을 하는 거죠. 간단한 수술할 때는 그렇게 안 하죠. 그렇군요. 그리고 요즘에 네네. 이제 뭐 레이저 칼을 쓰는 경우에는 자르면서 지져버리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는 그것이 최소화되기도 하고 출혈이 최소화되기도 하죠. 그만큼 그러면 피가 손실이 되었네요. 그렇죠. 네. 근데 피만 손실이 되는 게 아니라 음도 같이 손실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음혈이라고 표현을 한 거고. 네. 그 다음에 그건 이제 1차적인 거고 2차적으로는 이제 그 장기에 문제가 있을 때 네. 장기를 제거하거나 부분적으로 잘라내는 수술을 하게 되면 네. 음혈과 관련된 장기를 건드렸을 때는 그럴 때는 또 음혈의 생성이 또 줄어들게 되겠죠. 그렇군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는 수술하는 것 그 자체로도 음혈의 손실이 있고 그리고 음혈을 원래 관리하는 장기나 조직을 수술한 경우에도 역시 음혈이 생성이 적게 되기 때문에 수술 후에 음혈이 부족해지거나 여기 표현대로 음혈의 생성과 원기의 기능이 차단되고
이런 얘기를 할 수 있는 거죠. 그렇군요. 네. 그렇죠. 그리고 피가 나가면서 우리가 보통 수술 받고 나면 힘이 없어요. 그렇겠죠. 네. 피가 나가면서 원기도 같이 빠져나가기 때문에 당연한 거죠. 우리가 설사 몇 번 해도 바로 힘이 빠지죠. 힘이 빠지는데 예, 수술을 통해서 음혈이 많이 손실이 되면 그러면 원기도 많이 빠지게 되는 거죠. 네. 그리고 복부 율동을 저해하며 일부에서 말씀드렸죠. 그럼 배 수술을 한 경우만 그렇지 않을까요? 그렇죠. 그렇죠. 복부에 수술을 한 경우에 복부 율동을 저해하며 각종 허로를 유발하게 된다. 이제 허로라는 개념을 우리가 방송으로 했다고 했습니다. 그죠? 그렇죠. 여러 번 했죠. 여러 번 했나요? 네. 허로라는 걸로 타이틀로 한 적이 있는 것 같아요. 예. 네네. 너무 오래 해가지고 방송을 했는지 안 했는지 사실 잘 모르겠어요. 근데 했을 거예요. 네. 뭐 5로 6급 7상 뭐 이런 얘기도 허로 하면서 얘기를 했었고 허로의 상증 이런 거 얘기를 했었죠. 그죠? 그렇죠. 그래서 허로라는 거는 이제 일반적으로 쓸 때는 몸이 이게 허라는 거는 몸이 약해지는 거고 기능이 로라는 거는 나이 드는 거죠. 그렇죠. 그죠? 그러니까는 결국은 많이 써먹어서 약해진 거다. 그런 얘기죠. 일반적으로는. 근데 수술을 받고 나서 허로를 유발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은 그만큼 빨리 몸을 쇠약하게 만든다. 수술이라는 것이. 지난 편에 제가 이제 농담처럼 한 얘기지만 이 수술이라는 과정을 그냥 딱 일반론적으로 가지고 오면 그야말로 칼에 찔리고 소에 받치고 뭐 이런 거죠. 막 피를 질질 흘리고 이런 상황이 되는 거기 때문에 굉장히 심한 타격일 수밖에 없고 그것이 내가 평소에 가지고 있던 건강이 굉장히 좋았다면 왜 영화 보면 주인공은 칼을 맞거나 총에 몇 방 맞아도 살아나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근데 엑스트라들은 다 죽더라고요. 한 방만 맞아도. 게임하다 보면 그런 거 있습니다. 총 따다다 해서 총을 몇 방 맞으면 화면이 점점 빨개져요. 그러니까 딱 숨어서 이제 총알을 피하면 하다가 다시 원기가 회복이 되고 또 총을 들고 나갑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내가 워낙에 건강체가 아니었다면 웬만큼 이제 수술하고 나서 회복하는 게 이렇게 쉽지 않습니다. 회복.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한 10대나 20대, 30대까지만 해도 수술을 이렇게 하고 나도 뭐 술자리 있으면 가고 어디 뭐 회식 있다 그러면 또 가고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40대부터 그 이후에는 수술 한번 하면 그 회복기가 상당히 오래 걸리게 되는 거죠. 그렇죠. 아무래도. 그렇기 때문에 허로 이 수술이라는 과정을 통해서 우리 몸이 허로로 급격하게 이렇게 전환될 수 있다. 그렇게 볼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겠네요. 그리고 이제 동의보감에 보면은 재상문이라고 하는 챕터가 있어요. 일반적인 다치는 거죠. 그야말로 이제 뭐 사다리에서 떨어지거나 지붕 고치다가 떨어지거나 뭐 말 타다 떨어지거나 요즘 같으면 교통사고. 그죠? 이 교통사고도 사실 한의원에서 치료해야 되거든요. 그런가요? 그렇죠. 교통사고도 한의원에서 치료해야 되는데 보통은 이제 교통사고를 운전하다가 당하면 제일 많이 다치는 데가 이제 벨트맨 곳. 거기하고 이제 목입니다. 그렇죠. 목은 이 프로텍트가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는 꽝 부딪히는 순간에 목이 확 움직이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위플래시라고 그러는데 이 위플래시 때문에 엄청나게 이제 고통을 당하시고 치료를 오래 받으셔야 되거든요. 근데 이런 타박, 충격, 추락, 자상, 그는 이렇게
요즘 말하는 수술 네. 내지는 뭐 칼에 찔리거나 호랑이에 물리거나 개에 물리거나 뭐 이런 것들 그런 것들을 전부 이제 재상론에서 이렇게 재상 그 챕터에서 이렇게 다루고 있거든요. 외과? 뭐 응급 뭐 이런 거. 그러니까. 네. 네. 그런 건데 그렇게 손상을 입었을 때 몸이 어떻게 회복을 시키느냐, 어떻게 관리를 하느냐, 어떻게 치료를 하느냐. 이런 문제라는 거죠. 근데 네. 거기에서 이제 자상이라던가 골절이라던가 네. 뭐 이런 것들이 있으면은 마치 수술을 받은 것처럼 그런 손상이 생기게 되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것과 관련해서 이제 치료를 하게 되는 거죠. 얘기를 하다 보니까 이제 교통사고 때문에 한 케이스가 생각이 나는데, 네. 이분은 이제 그 교통사고가 아주 심하게 나서 목을 심하게 다치셨어요. 네. 차가 굴렀어요. 그래가지고 목 수술을 받은 거죠. 그야말로 생사를 넘나드는 그런 상황의 수술이었고 수술을 하고 났는데 그야말로 기적적으로 살아나신 거죠. 네. 살아나시긴 했는데 그 이후로 계속 이제 목에서 피가 나오고 피가 계속 조금씩 나와요. 아이고. 그리고 목소리가 옛날같이 돌아오지 않고 목이 이제 뭐 원래 움직임을 회복하기는 너무 어렵고 네. 네. 다른 데는 그거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닌 목을 굉장히 많이 다치셨고 그래서 수술을 했는데 회복이 안 되는 거죠. 물론 사셨으나 네네. 그분이 저한테 치료를 거의 한 1년 가까이 받으신 것 같아요. 1년 가까이. 그런데 피 나는 거는 한 3, 4개월 만에 끝났고. 네. 그게 이제 수술 받은 후에도 거의 1년 가까이 계속 피가 나왔거든요. 치료 받으면서 이제 피가 멎었고, 목소리도 이제 조금씩 회복을 하셔서 이제 거의 옛날 목소리 비슷하게 회복이 됐고, 목도 많이 좋아지긴 했는데, 워낙 데미지가 컸기 때문에, 네. 완벽하게 되돌아오진 않으시더라고요. 근데 어찌됐건 그런 경우에도 이제 한의원 치료가 도움이 된다 이런 얘기죠. 네. 그렇게 도움이 되는 이유가 여기에 나오는 겁니다. 모든 손상에는 네. 재상문에 나오는 얘기인데요. 모든 손상에는 전적으로 혈을 위주로 본다. 혈이 중요하다 이런 얘기죠. 그렇군요. 네. 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수술을 얘기를 한다면 이게 들어갔잖아요. 칼이. 네. 들어가서 잘랐잖아요. 네. 자르거나 이렇게 해집고 들어가거나 하면서 피가 나죠. 네. 그러면 이 피는 출혈이네요. 그렇죠. 그러면 그 안에서 멍이 드네. 그죠? 네. 그럼 멍이 드는 거를 우리는 쉽게 얘기를 하지만 한의학에서는 그것이 어혈의 일부거든요. 그렇죠. 네. 그죠? 네. 혈액이 혈관 안에 있어야 되는데 혈관 밖으로 나왔어요. 그러면 멍이 생겨요. 그렇죠. 그죠? 우리가 이제 어디 부딪혀서 멍이 생겼다라는 거는 내부에서 출혈이 있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주사를 맞고 나서 멍드는 경우 있잖아요. 그렇죠. 네. 혈관 주사 맞고 나서 네. 혈관에 이제 주사바늘을 찔러 가지고 주사액을 넣고 뺐는데 그 지혈이 잘 안 됐어. 그러면은 피부 밖으로 피가 나오는 게 아니라 혈관에서 체내로 피가 나오죠. 그렇죠. 저 아는 형님께서 닌게로 그걸 맞으시는데 이렇게 계속 꽂고 계셔야 되는데 자잖아요 사람이. 그러면 네. 이렇게 뒤척거리잖아요. 네. 그럼 바늘이 맨날 이렇게 혈관 뚫고 나오는 거야 이렇게. 그래서 팔이 이렇게 띵띵 부어가지고 그 빼면 안 맞아야 되는데 반대팔에 꽂고 뭐 이랬다고 그러시더라고. 그렇죠. 아는 분도 많으셔. 그게 혈관에서 피가 새면 그런 현상이 생긴다는 그렇죠. 거죠. 그게 멍이고 그렇죠. 그것이 네. 이제 죽은 피가 되는 거죠. 그렇죠, 그렇죠. 혈관을 떠났으니까. 네. 그거를 이제 아주 좁은 의미의 어혈로 보는 거죠. 자, 여기서 얘기하는 것이 어혈을 얘기하는 겁니다. 교통사고가 났다. 네. 그러면은 위플래시가 생긴다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네. 그게 다른 치료를 많이 받아도
잘 안 낫습니다. 굉장히 오래 걸려요. 네네. 왜 그럴까요? 어혈의 개념이 없거든요. 지금 생각해보면 그렇겠네요. 지금 수술할 때 보면 드라마를 보다 보면 요즘 진짜처럼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아, 그렇죠. 아, 드라마 퀄리티 좋아졌죠. 좋죠. 그렇게 째는 것까지 다 나와요. 그럼 뭐 장기도 다 보이고 피도 나오고 피가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러죠. 석션 쫙 빨아당기잖아요. 거즈. 네, 네. 그래서 거즈로 찍어내고 이제 빨아당기는데 이제 어느 정도 수술이 마무리가 되면 그다음 다 꼬매서 붙여버리잖아요. 그럼 붙였을 때 그러면 피가 완벽하게 제거됐겠냐는 거지. 아, 제거 안 됐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럼 안에 피가 있는데 이제 의학적으로는 그 피는 뭐 어떻게 우리가 멍들면 명이 사라지듯이 그것도 이제 자체적으로 정화 능력이 있어서 그렇죠. 그게 다 배출이 되거나 없어진다고 판단을 하니까 이거는 별 문제가 안 돼. 네. 그리고 어느 정도만 제거가 되면 봉합을 하고 이제 아물게 놔두겠죠. 근데 한의학적으로 보면 그렇게 나와 있던 피들이 다 어혈이 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어혈이죠. 아, 그렇군요. 어혈이라서 이 어혈을 근데 다행인 것은 네. 한의학에는 어혈 치료하는 방식이 있어요. 침으로도 있고 어혈이라는 개념도 있고요. 그렇죠. 어혈이라는 개념도 있고 어혈이라는 개념도 있고 치료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네. 침으로도 하고 약으로도 합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정말 다행인 것이죠. 네. 근데 이제 이 위플래시 얘기가 나와서 그런데 이게 보통은 이제 뭐 물리치료나 뭐 이런 거를 하지요. 그런데 네. 그쪽에서는 어혈의 개념이 없단 말입니다. 그렇죠. 그렇죠. 그거는 위플래시인데 멍이 들지도 않았거든요. 뭐 그렇죠. 그렇죠. 네네네. 그러니까는 이게 어혈이라는 개념도 없지만 어혈 쪽으로 보지도 않는 거죠. 그래서 인대 손상이라던가, 그죠? 근육의 손상이라던가 이런 걸로만 보고 재활 치료를 하고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네네. 그게 그렇게 가니까 치료 기간이 너무 오래 걸리고 잘 깔끔하게 이렇게 탁 회복되지 않는 경우가 많다 이런 얘기죠. 특히 그 사고를 당하신 분이 노약자거나 그죠? 원래 건강이 좀 안 좋으시거나 기저질환이 있으시다거나 그러면은 더 오래 걸리고 제대로 회복이 안 된다는 거죠. 아, 그렇겠네요. 네. 그래서 근데 그런 경우를 많이 봐요. 그러니까는 이제 그 교통사고로 목을 다치셔가지고 이제 여기저기 다니시다가 이제 한의원에 오시죠. 이제 그 잘 안 되면 마지막에 오시죠. 시간도 많이 지나고 네. 여기저기서 치료 다 받고 이제 남은 거 이제 설거지하러 오시는 거예요. 그러고 그러죠. 한 방은 치료해도 효과도 별로. 그 허주는 한 번에 낫구던데 뭐 이러면서 드라마가 문제야. 드라마가. 네. 그래도요. 네. 어혈 그런 경우에는 대부분 저는 이제 어혈 치료를 합니다. 어혈 치료를 하면 이제 또 오해하실까봐 말씀드리면 어혈 치료라고 해가지고 목 부위에 막 이렇게 사혈침으로 찔러서 부항으로 피 뽑아내고 이러는 게 아니고요. 네. 원리침을 이용해서 그냥 네. 일반 침으로 팔다리에서 치료를 하는 거죠. 목이 아프더라도. 네. 그렇게 해서 어혈을 치료하면 오히려 빨리 나서요. 어혈을 치료하면. 그래서 그러면 그 어혈 치료를 하는 근거가 바로 여기 있는 겁니다. 모든 손상에는 네. 전적으로 혈을 위주로 본다. 혈을 위주로 본다. 그렇죠. 타박이 있었어. 골절이 있었어. 자상이 있었어. 전부 혈의 문제가 생긴다 이런 얘기예요. 그 뇌진탕도 혈의 문제라고 볼 수 있을까요? 뇌진탕도 그렇죠. 뇌에 충격이 간 거잖아요. 충격이 간 거고 소위 이제 뭐 안에서 멍이 드는 거죠. 그렇죠. 근데 뇌는 좀 다른 게 뇌는 좀 다른가요? 조직 자체가 틀려서요. 네. 충격이 영향을 줘요. 그냥 충격 자체가. 충격 자체가. 예, 충격 자체가. 어혈이라기보다는. 예. 그래서 이제 저희는 기본적으로 그런 그 충격이 왔을 때 목의 아랫부분에 충격이 왔느냐, 목의 윗부분에 충격이 왔느냐에 따라서도 쓰는 치료가 달라요. 아, 그런가요? 쓰는 한약이 달라요. 아니, 왜 그러냐면, 원장님이,
그 여기 호주 럭비 유니온에다가 연락을 하셔서 그 치료를 도와줄 수 있다라고 메시지를 하나 보내시면 효과가 있지 않을까. 최근에 이제 그 룰이 바뀌어가지고 하이테클이 있어요. 이렇게 사람이 뛰어갈 때, 공을 잡고 뛰어갈 때 팔로 사람 목 윗부분을 쳐서 태클을 해서 쓰러뜨리는 거는 원래부터 좀 그 문제가 있는데 왜 지금 럭비 선수들이 은퇴하고 나서 치매 현상이 오는 경우가 너무 많은 거예요. 그렇죠. 그 나중에 조사를 좀 이렇게 연구를 하다 보니까 이 하이테클에 의해서 뇌에 충격이 많이 가서 그렇다 그러면서 요즘은 하이테클을 하는 경우에 완전 중징계를 내리더라고요. 그래야죠. 예, 예. 그래서 이제 너무 심한 거 아니냐 막 이런 얘기들이 지금 나오고 있는데 그래서 럭비 선수들이 그 병을 굉장히 많이 앓고 있다고 나오더라고요. 권투 선수도 마찬가지죠. 그렇죠. MMA 선수들도 마찬가지일 거고. 그렇습니다. 네. 그럼 그런 선수들한테 이 한의학적으로 좀 도와주면 훨씬 좋을 텐데. 그죠? 네. 할 수 있다고 레터를 하나. 굳이 제가 거기까지. 진출을 하셔야지, 이렇게. 아니, 알아서 찾아와야지. 알아야 찾아오죠. 네. 저희들 자막 이제 알아서 영어로 번역을 해서. 네. 그렇습니다. 하여튼 뭐 그렇게 해서 후유증이 많이 나오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거 진짜 럭비 선수들 서로 부딪히면 교통사고 나는 거하고 비슷합니다. 그거. 네. 그 큰 덩치들이 네. 부딪히면 그러니까 그런 것들로 인해서 어혈이 생기면 한의학에서 그거를 어혈이라는 그렇죠. 개념을 가지고 치료한다는 거죠. 어혈이라는 개념을 가지고 치료를 하는데 우리가 이제 정기신혈 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정기신혈 할 때 이 그 혈과가 네. 혈과 관련해서 관련된 장기가 뭐죠? 혈과 관리 간이요. 간이죠. 네. 그래서 어혈이 생기면은 간과 관련된 증상이 나타납니다. 그렇군요. 네. 다친 데는 목인데 옆구리가 뻐근해. 간이 우리가 경락을 하면서 앞판, 네. 뒷판, 옆판 중에 어디였죠? 옆판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옆구리에 문제가 생겨요. 정말 희한하죠. 희한하네. 다친 데는 다른 데인데 갑자기 옆구리가 불편해서 숨쉬기도 움직이는 것도 불편해지고 거북하게 이렇게 느끼시는 분들이 있어요. 또 간과 대장이 상통이라고 그랬죠. 네. 변비가 생깁니다. 아하. 교통사고를 당해서 갈비뼈에 금이 갔다고 하는데 갑자기 변비가 심해졌어. 그러면 어떻게 돼요? 어혈이구나. 왜? 어혈도 혈을 아닙니까? 그렇죠. 그죠? 그러니까 혈이라는 것은 어디에 저장되는데요? 간에 저장이 되죠. 그렇죠. 네. 간에 저장됐다가 뿜어졌다, 간에 저장됐다, 뿜어졌다 이러죠. 네. 그러니까 간에 저장돼서 들어갔는데 어혈이라서 못 나와. 아주 1차적으로 보면 네네. 무슨 얘기냐? 어혈이 생겼다라는 거는 간이 계속 나빠진다 이런 얘기예요. 그렇군요. 그러니까 간과 관련된 증상이 나타날 수밖에 없다. 갑자기 지붕 고치다가 떨어지고 나서 엉덩방을 쪘는데 그 이후에 얼굴이 까매졌어. 오호. 간이 나빠지고 있네. 이야. 얼굴빛이 안 좋아. 지붕에서 떨어졌는데. 네. 지붕에서 떨어져가지고 다리를 며칠 절고 다니고, 네. 뭐 이렇게 엉덩이에 이렇게 멍이 들고 다리 좀 까지고 그랬는데, 얼굴빛이 점점 까매져. 또는 교통사고가 났는데, 그 이후로 자꾸 얼굴빛이 까매지고 옆구리가 땡기고 변비가 생겼어. 이거는 중요한 문제네요. 그러네요. 그렇죠. 우리가 수술을 하고 나면, 네. 장 수술하고 나면 방구 낄 때까지 뭐 못하게 하잖아요. 그렇죠. 그죠? 네. 대장이 다시 펑셔널하게 돌아가느냐. 그죠? 그렇군요. 간이 어혈이 쌓이지 않고 있느냐. 이런 쪽으로 보는 거죠. 이야, 이해가 확 되네. 확 되죠. 왜 방구일까?
그랬는데 그냥 자리를 잘 잡았다는 증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걸로만 알았는데. 근데 이제 우리 한의학에서는 간이 병이 들면 대변을 소통시켜서 간을 치료하고 이런 말이 나와요. 그렇군요. 네. 그렇죠. 네. 술을 많이 먹었는데 왜 설사를 하거나 변비가 생겨? 오, 그렇죠. 이해가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수술을 통해서 어혈이 생겼다. 그럼 어떻게 되느냐? 간이 나빠질 수 있다라는 거를 알아야 된다. 이야, 참 오묘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네, 그러니까 네. 엉뚱하게 간 보약을 쓰는 거예요. 수술 후에. 수술 후에. 그렇죠. 또는 이야. 어혈 치료하는 약을 쓰는 거예요. 대변 소통시키는 약을 쓰는 거예요. 네. 그런 거를 쓰는 것이 한의학적으로는 너무나 당연한 거다. 근데 그렇게 타겟을 잡고 약을 썼는데 몸이 전반적으로 회복이 빨라져. 이런 현상이 일어난다라는 거죠. 그렇군요. 전에 최근에도 이제 그 자궁 내막증이라고 그러죠. 네. 엔도메트리오시스라고 그럽니다. 네. 여자분들 중에 꽤 많은 분들이 그 병으로 고통을 받으시거든요. 네. 근데 그 좀 특이한 케이스가 있었어요. 이분은 이제 멜번에 계신 분인데 네. 치료를 받으러 시드니까지 오신 거예요. 아이고. 근데 처음에는 혼자 오셨어요. 네. 혼자 오셨는데 나중에는 남편이 그러니까 휴가를 내고 네. 아이들을 동반해서 같이 오시는 거죠. 그래서 나들이 겸. 네. 왜 같이 오시지? 네. 경비도 많은데 비행기로 왔다 갔다 하셔야 되니까 네. 경비도 많이 드는데 왜 같이 오시지 했어요. 네. 그게 벌써 한 10몇 년 전인데 오셔가지고 그때 이제 제가 스트라스필드에 분원이 있을 때입니다. 네네. 지금은 새빵살이를 하고 있지만 네. 그때는 제가 한의원이 2군데였거든요. 네. 근데 스트라스필드에 진료를 받으러 오시는 김에 한국 음식을 먹으러 오시는 거예요. 그때는 멜번에서 한국 음식이 없었나요? 맛이 없었죠. 멜번에 사시는 분들한테는 죄송하긴 한데요. 저도 멜번 출장을 한 2번 갔었는데. 네. 네. 이게 재미난 것이 솔직히 좀. 네. 이게 재미난 것이 뭐냐면 네네. 시드니에서 잘 되는 식당, 네. 거기 주방장을 초빙을 해요. 멜번으로? 멜번으로. 네네네. 그래서 처음에 한 2주, 뭐 사람마다 경우에 따라 틀리겠지만 자리 잡을 때까지 그 주방장이 와서 소스 만드는 법, 국물 만드는 법, 뭐 이렇게 막 이렇게 트레이닝을 하고 네. 갈 때까지는 그분이 만들어요. 아무래도. 그러니까 처음에 식품점이 개점을 하면 네. 초반에는 되게 맛있는 거예요. 네. 식당이 오픈하면 그죠? 네, 식당이 오픈을 네네. 하면. 그런데 이제 그 주방장이 다시 시드니로 가셔야 되잖아요. 가고 나면 이제 맛이 없어지는 거죠. 좋아하시는 분이 이 간접 광고를 해야 되고. 네. 그 캔버라에 삼시세끼라는 식당을 오픈하셨어. 그래요? 봤더니 반찬을 여러 개 많이 주시고 무한 반찬 무한 리필을. 근데 솔직히 이거 좀 그렇긴 한데요. 이 반찬 많이 주는 집이 장사가 잘 되더라고. 저는 뭐 외식을 많이 하진 않지만 다니다 보면 반찬을 푸짐하게 주는 집은 줄을 서더라고요. 당연히 그러겠죠. 희한하죠. 네. 그 외국 사람들도 그거 되게 좋아해. 한국 사람들도 좋아하고. 제가 젊을 때 네. 자전거 여행을 한 적이 있어요. 네네. 근데 강원도 지역에서 네. 강원도 쪽을 지나면서 이제 제가 그 여름 방학 때 한 거니까 콩국수를 먹었어요. 네. 콩국수 하나에 단무지에 설탕이 이렇게 같이 나왔어요. 네네. 설탕 따로 종지에 담고 단무지하고 콩국수 한 그릇. 가격이 네. 강원도랑 전라도랑 똑같았거든요. 근데 전라도 와가지고 콩국수를
전라도 와서 콩국수를 네. 먹는데 가격이 똑같아요. 네. 그때 당시에 4,000원인가? 네. 3,000원인가 그랬어요. 네. 4,000원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전라도의 콩국수는요. 반찬이 20개가 깔려요. 저 아시는 형님이 지금 전라도에 계시는데 네. 놀러 가면 장난 비빔밥 하나에 반찬이 우와. 그러니까 이게 상대가 안 되잖아요. 상대가 안 되죠. 그러니까 강원도에서 먹은 건 콩국수가 아니었던 거죠. 어쨌든 그 삼시세끼 자꾸 이렇게 페이스북에 올라오길래 이거 왜 올라오나 그랬더니 저 아시는 분이 그거를 오픈을 하셨더라고요. 그렇군요. 네, 그래서 반찬을 많이 주나 보죠. 그 보니까 사진을 보니까 반찬 많이 준다고 돼 있더라고요. 잘 되시겠네. 잘 되시겠네. 네. 사장님 간접 광고 연락 주세요. 네. 선 광고. 네. 삼시세끼. 네네네. 캔버라에. 지역은 네. 모르시고요. 플레밍턴 로드라고 돼 있더라고요. 플레밍턴 로드. 네네. 지역은 잘 모르겠네. 지역은. 그러니까 페이스북에 정보를 단단하게 넣으셔야 돼. 거기 네. 그 로드만 나와서 17 플레밍턴 로드 뭐 이렇게만 나와 있었어. 제가 맛있을 것 같아, 그지? 네. 하여튼 그 캔버라 계시는 분들은 한번 가보시고요. 네. 자, 뭐 옆으로 샜는데, 네네. 그죠? 무슨 얘기하다가, 네. 네. 어혈과 관련이 있고. 잠시만요. 네네. 이야, 이런 건 그냥 넘어갈 수 없지. 정정님께서 다른 질문 가능한가요? 네네. 네, 다른 질문 가능합니다. 한번 해보십시오. 우리 네. 진행하고 있을 테니까 보고 적당한 타이밍에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수술을 한다라는 것이 네. 어혈을 만들어낸다라고 그랬잖아요. 네. 그 얘기를 했었구나. 멜번의 환자가 왜 왔느냐? 그분이 왜 자궁 내막증이 생겼냐면 네. V백이라고 그래. V백. 그러니까는 vaginal birth 네. after cesarean. 네. 무슨 얘기냐면 첫째 아이는 제왕절개로 애를 낳았어요. 네. 그런데 두 번째 애를 출산할 때 자연분만을 시도하신 거예요. 그게 가능해요? 그런 거를 이제 V백이라고 해요. 가능하기도 한데. 근데 그것 때문인지 모르는데 이분이 자궁 내막증이 생긴 거죠. 자궁 내막증이라는 병이 네. 이 자궁 내막이라는 게 생리 주기에 따라서 네. 이렇게 배란을 거쳐서 자궁 내벽이 쫙 부풀어 오르면서 혀를 네. 품고 부풀어 올랐다가 그 부풀어 오르는 이유는 임신을 하기 위해서, 착상을 그렇죠. 하기 위해서죠. 네네. 그런데 임신이 안 됐어. 그럼 착상이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은 이 부풀어 올랐던 내막이 허물어 내립니다. 네. 그게 뭐냐면 생리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죠? 네네. 생리가 되는, 이걸 한 달에 한 번씩 계속 하죠. 28일마다. 네. 그것을 월경이라고 하는 거고. 네. 그런데 이걸 하는 게 자궁 내막 세포가 그걸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자궁 내막증은 뭐냐면 이 자궁 내막 세포가 자궁 안에 있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복강 안에 들어가 있다고. 자궁 밖으로 나와 있다고요. 그럼 배 안에서 피가 나는 거예요? 배 안에서 매달 부었다가 출혈됐다가 부었다 출혈됐다를 반복하는 거예요. 복강 안에서? 예. 그게 자궁 내막증이에요. 예. 그러니까 이게 보통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네. 조금 이따 질문을 답변하시고요. 조금 이따가. 네. 예. 그러니까 이게 매달 고통이죠. 네. 생리통이 복강 안에서 일어나니까. 그리고 네네. 어혈이 계속 쌓여가니까 힘들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는 이게 정말 어려운 일이라는 거죠. 근데 이것이 과연 V백 때문에 그런 거냐 아니면 다른 거냐. 왜냐하면 그런 과정이 없어도 자궁 내막증이 있는 환자분들이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는 그런 것들이 이제 또 이제 그런 문제 때문에 이분이 어떤 치료를 받았냐면 복강 안에 흩어져 있는 자궁 내막 세포들을 제거하는 수술을 여러 번 했어요. 하고 나면 한 1년 정도는 덜 아파요. 근데 또 지나고 나면 또 아파지는 거예요. 왜 아파질까요? 자궁 내막 세포들을 다 걷어내는 것이 첫째 불가능하고요. 네. 수술을 하면서 뭐가 생겼어요? 유착이 생겼어. 네.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이게. 참 안타깝네. 안타깝죠. 네네. 근데 그러니까 너무 아픈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계속 이거를
수술을 하면 한 1년 정도 좀 덜 아프니까 그걸 한 2번까지 하고서 도저히 안 돼서 이제 시드니까지 오신 거죠. 치료를 받으러. 네. 이분은 이제 뭐 오실 때나 침 놔드리고 그리고 이제 가시면 이제 약 이제 가지고 가시거나 제가 보내드리거나 네. 그렇게 해가지고 약으로 치료를 하고 이렇게 했는데 정말 다행스럽게 꾸준히 시드니를 몇 번 왔다 갔다 하시면서 치료를 하시고 많이 좋아지셨어요. 네. 이런 것도 가능하다 이런 얘기. 한의학이. 그렇군요. 네. 제가 아니라 네. 한의학이 가능하다. 그러니까. 네. 그러니까 우리는 이런 예를 들어보지 못하면 네. 그런 게 어떻게 가능해라고 할 수 있으나 우리 주변에는 그런 경험을 하신 분들이 경험담, 영웅담처럼 말씀하시는 분들의 얘기를 듣습니다. 그렇죠. 그죠? 네. 굳이 제가 안 하더라도 당사자는 그런 얘기를 하고 다니실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럼 그 얘기를 들으면은 아시겠지만 그분은 그분 스스로 개인적인 경험이고 저는 그런 것들을 경험한 사람들이잖아요. 경험한 사람이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이런 예를 자꾸 드리는 거죠. 한 가지 그 얘기를 안 하신 게 있네. 그 신랑분하고 애들은 왜 따라왔대요? 그러니까 맛있는 걸 먹으러 오셨는데 근데 이게 재미난 게 이 예리함 이거 안 놓치고 그걸 안 놓치시네. 네. 근데 이게 재미난 건 뭐냐면 네. 예를 들면 이제 그 스트라스필드에서 네. 유명한 이제 중국집이 있죠. 네네. 거기에 이제 사장님한테 딱 들어가면서 얘기를 해요. 네. 저희가 멀리서 왔는데 네. 온 김에 우리가 2끼 정도를 먹고 다시 가는데 그 2끼 사이에 우리가 가능한 한 많은 걸 먹고 가야 된다. 네. 그래서 양해를 부탁하고 거기서 시킬 음식 시키고 옆에 가게에서 이 중국집에서 안 하는 거를 시켜서 가져와서 먹어도 되느냐. 그건 예의에 어긋나는 거지. 그러니까 양해를 구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멜번에서 왔잖아요. 아니 먹고 옆집으로 옮기면 되지. 그게 안 된다는 거죠. 시간이 없어서. 왜냐하면 시간도 그렇고 네. 애들은 이걸 먹고 싶어. 근데 어른은 이걸 먹고 싶거든요. 네. 그러니까는 서로 메뉴가 한 군데에서 한 레스토랑에서 못 먹어요. 해결이 안 돼. 해결이 안 돼. 그러니까 사장님한테 들어가면서 부탁을 하는 거예요. 저희가 이러저러해서 멜번에서 왔는데 네. 먹고 싶은 게 다 다른데 이걸 한 번에 해결을 해야 되는데 네. 여기서는 충분히 시킬 테니 옆에 가게에서 뭐 시켜서 먹는 거를 좀 양해 좀 해주실 수 있느냐. 그래서 오케이 해가지고 그럼 이름을 밝혀야지. 혹시 함지박 아닌가요? 선광고. 그러니까 함지박에서 예. 함지박 맛있지. 함지박에서 옆에 있는 가게에서만 파는 거. 네네. 그것도 해야 되고 또 이제 먹고 나오면서 또 떡볶이에 순대도 먹어야 되고 네네. 아주 그 일정을 빡빡하게 잡고 네네. 오신단 말이죠. 네네. 근데 치료는 둘째인 것 같아. 제가 볼 때는. 네네. 그렇게 오신 분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다행스럽게 네. 상당히 호전이 되셔서 저도 다행스럽게 생각을 하고요. 네. 지금 이제 연락 안 된 지 꽤 됐는데 네. 잘 계시지요? 예, 그렇습니다. 제가 오늘 많이 나오네. 삼시세끼, 함지박 많이 나오는데. 자, 정정님이 질문하신 게 일단 네. 답을 주셔야 될 것 같으니까. 네. 한의사는 무당 신내림을 치료할 수 있나요? 야, 이거 굉장히 흥미로운 질문이군요. 네. 네. 제가 얘기 들은 아는 형님이 네. 귀신이 자꾸 보인다 그러셨어요. 아하. 네. 한 번은 어디죠? 체스우드 쇼핑센터를 갔는데 그 안에 이제 마야가 있단 말이에요. 마야 안에 이제 에스컬레이터가 딱 있는데 사람 한 사람이 쑥 올라오더니 네. 뭐 바쁘게 쑥 지나가더라는 거야. 네. 그거 딱 봤더니 그건 내려가는 에스컬레이터인데 사람이 위로 추워. 위로 싹 올라오고 지나간다는 거야. 네. 근데 되게 바쁘더래. 근데 네. 이 형님 눈에 보이는 그 귀신들은 전부 바쁘더래. 그냥 자기 할 일을 하더래요. 이 형님이 이제 이해하기는 신계가 있는데 뭐 구천을 떠도는 귀신이 있든 어떤 뭐 있는데 이 사람들 자기 나름대로 바빠. 그래서 우리한테 관심이 없어. 이러시더라고. 근데 이제 이분이 한약을 한 줄 먹고
네. 그다음부터 귀신이 안 보인다 그러는 그래요. 예. 그래서 몸이 허하면 이게 뭐가 보이기도 한다. 헛것이 보이죠. 몸이 그러니까. 허하면. 네. 네. 그래서 한약을 먹고 나서 몸이 좋아지고 나서 안 보이더라. 뭐 이런 얘기를 하신 적이 있거든요. 이 질문하고는 사실은 좀 결이 다른 내용이었는데요. 네. 이 질문은 이제 그 무당 신내림을 치료할 수 있나요라고 물으셨는데 무당 신내림 자체는 질병이 아니고요. 네. 왜 신병을 앓는다 그러잖아요. 그거 앓는 거는 이제 그럴 수 있는데 네. 신내림을 받는 거는 글쎄 저는 치료한 적이 없고요. 네. 네. 치료한 적이 없어서 할 수 있는지 없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어떤 분들은 하는 분이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 근데 저는 제 능력 밖의 일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한의학으로 신내림을 안 받을 수 있나요? 이 질문하고 비슷한 것 같은데요. 그렇죠. 또 제가 한때 도딱 끌어 다닐 때 저희 사부님께서 네. 신내림을 피하신 분이세요. 근데 이분은 어떻게 했냐면 본인이 돌을 닦으셨어. 돌을 닦으시면서 이제 계룡산을 갔다가 거기서 이제 스님 한 분이 얘기했다는 거지. 네가 그걸 피하려면 이러저러 하라. 해가지고 그때부터 이제 무슨 수련을 하셨어, 이 사람이. 네. 무술 수련 비슷한 걸 하셔가지고 그걸 본인이 피했다고 얘기를 하시더라고. 네. 근데 뭐 알 수는 없는 일이지요. 네. 네. 이것도 말을 많이 하면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올 수 있을 것 같긴 한데 얘기를 할 게 있긴 한데 네. 일단은 제가 잘 모르는 분야고요. 네. 그리고 그쪽 동네는 좀 네. 어렵습니다. 네, 그렇죠. 어렵습니다. 네. 제가 옛날에 이렇게 정신 질환 환자를 치료한 적이 있는데, 네. 정말 이 세상은 정말 신기하잖아요. 신기하죠. 우리가 네. 이해하지 못하고 받아들이기 어려운 부분들이 분명히 있거든요. 분명히 있습니다. 근데 이제 정말 젊은 여성이었는데 그 여성을 이렇게 치료하고 있었어요. 제가 네네. 치료하고 있는데 그 환자와 상관없는 다른 분이 이렇게 오셨는데 그 환자분이 나이가 좀 있으신 분인데 이분이 좀 특이하신 분이에요. 이렇게 가고 있으면 새가 뭘 이렇게 자기 앞에 떨어뜨리고 간대요. 그렇게 네. 보면은 금반지, 다이아 반지,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걸로 새가 이렇게 날아가다가 물고 날아가다가 자기 앞에 떨어뜨리고 가고 뭐 이런 이상한 기이한 일들을 많이 겪으시는 분이에요. 재밌는 일들이 많군요. 시드니에도. 근데 그분이 네. 그 젊은 여자 환자가 간 이후에 네. 저한테 하시는 말씀이 그러고요. 네. 당신이 그 젊은 여자를 치료하고 있을 때 그 여자 누워있는 침대 위에 천장에 이렇게 먹구름이 이렇게 내려와서 누가 이렇게 그 아이를 이렇게 내려다보더라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네네. 근데 이제 우리 한의사라는 직업이 옛날에는 아주 천한 직업이었죠. 그렇죠. 그죠? 네네. 그리고 이제 뭐 우리가 이제 한의사들이 이제 침을 쓰잖아요. 네. 금속을 다루죠. 그죠? 그러니까는 이 금속 다루는 사람들이 옛날에 이제 전통적으로는 요즘은 아니지만 네. 전통적으로는 이렇게 천시를 받고 네. 그리고 이렇게 뭐라 그럴까 이런 얘기까지 해야 되나 팔자가 세다. 팔자가 사나운 사람들이 하는 직업이다. 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네. 요즘 같으면 이제 칼 쓰시는 분들, 네네. 또는 가위 쓰시는 분들, 네. 침 쓰시는 분들, 이런 네. 분들이, 팔자가 좀 사납다. 이런 얘기들이 옛날에는 종종 있었어요. 요즘은 잘 나가시는 분들이잖아요. 그렇죠. 그분들이. 요즘은 뭐. 네. 요즘은 잘 나가시죠. 시대가 바뀌어서. 네. 무슨 얘기냐면 이 금속을 다루는 게 보통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더군다나 의사는, 자, 뭐냐면은 내가 치료하는 이 환자가 제가 이제 공부를 그동안에 쭉 오랫동안 해왔고, 그 오랫동안 공부한 걸 가지고
예를 들어서 제가 이제 뭐 30년 가까이 공부를 했다면 네. 지금도 공부를 하니까요. 네. 30년 공부한 거를 그 사람한테 침 놓을 때 쓰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죠. 네.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또 원리침을 쓰고 이렇게 하니까 경험도 많고 공부도 계속하고 있고 그러니까는 치료를 할 때 그 침 하나하나가 이 공력이라는 거는 대단한 거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사실은 반드시 나서야 돼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렇죠. 네. 반드시 나서야 돼요. 네. 근데 안 낫는 환자들이 있어요. 오호. 근데 그거를 제가 이제 병이 왜 생기느냐라는 주제를 가지고 몇 주 동안 저희가 방송을 한 적이 있는데 네. 그때 그런 얘기를 했죠. 하나님이 허락한 병이야. 또는 하늘이 이 사람의 명을 여기까지로 했어. 또는 신계가 있다면 그 신이 지금 이제 이 사람을 아프게 하고 있어. 어떤 이유로. 네. 이 사람의 인생의 행보를 바꾸기 위해서 그런 경우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렇죠. 네. 우리가 알 수는 없으나 네. 그런 게 있단 말입니다. 네. 근데 그거를 우리는 그런 상황인지 아닌지 모르는데 모르죠. 이 사람을 병을 없애려고 회복시키려고 치료를 하고 있어요. 오호. 그러니까 이거는 하늘의 뜻을 거역하는 거고 거스르는 거군요. 신들의 뜻을 거역하는 거고 네. 그리고 그 사람의 명을 거역하는 거죠. 네. 그러니까 왜? 그러니까 우리의 팔자가 사납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죠. 그 멜서스라 그러죠. 멜더스의 인구론에 그 얘기가 나옵니다. 쓸데없이 죽어가는 사람을 살리는 그 의사나 의학을 행하는 사람들은 다 나쁜 놈이다.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 인구를 조절을 하자면 죽은 사람은 죽어야 된다. 이렇게 그 사람이 쓴 거거든요. 그것 때문에 유럽이 난리가 난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일부러 사람들을 모아야 되고 지저분한 공간에 노출을 해야 되고 있다고 소리를 거기다 썼다는 거죠. 네. 그러니까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그거를 구분해내는 해안이 있어서 이 사람은 하늘의 뜻으로 아픈 거기 때문에 제가 치료할 수 없습니다라고 얘기할 수 없죠. 그죠. 보는 눈이 있다 하더라도. 그러니까 참 이제 뭐 고리타분한 얘기가 될 수 있지만 의사는 항심을 가지고 있어야 되거든요. 항상 같은 마음. 상대방이 어떤 이유로 아픈지 우리는 몰라요. 네. 내가 이 사람을 치료하는 게 하늘의 뜻을 거역하는 걸지도 몰라요. 내가 하늘의 뜻을 거역하는 그 업보가 얼마나 클지 우리가 그 대가가 얼마나 클지 모르잖아요. 네. 그런데 우리는 항심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이 사람을 고치는 것이 하늘의 뜻을 거역하는 것일지라도 그거 상관없이 우리는 그냥 똑같이 치료한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팔자가 셀 수밖에 없는 거고 그런 나중에 그 어떤 대가를 받을지도 모르지만 우리는 항심을 가지고 이렇게 치료를 해야 되는 존재들이에요. 네. 그렇게 생각하고 일하는 사람한테 깎아달라고 하지 마시고 마음에 맺히셨어 저게. 네. 아니 상처가 돼요. 왜냐하면 저는 저를 의사로 봐야지 왜 장사꾼으로 보냐고. 어쨌든 네. 정정님한테는 네. 요 정도 얘기밖에 할 수 없어서 그러니까 죄송하고요. 지금 이렇게 하다 보니까 지금 한 달에 2번 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네. 하나는 유 원장님이 이제 하실 내용을 하시고, 네. 하나는 오롯이 질문으로. 그 보는 사람이 있어야 질문이 오는 거죠. 또 모르시는구나. 우리가 그렇게 타이틀을 달면 네. 보는 사람들이 올 겁니다. 제가 보기에는 지금 9분 보고 계신데 9분이 하시는 질문 가지고도 우리가 충분히 1시간은 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우리 한번 언젠가 Q&A 시간을 한번 가질까요? 네. 그러다가 이제 둘이 멀뚱멀뚱 앉아서 끝나요. 설마요. 우리가 입을 털자면 또 뭐 여러 가지를 털 수 있습니다. 네. 도 닦은 얘기도 있고요. 그렇군요. 네. 지금 벌써 이를 웃고 떠들다 보니 벌써 59분입니다.
저런. 네, 또 얘기를 좀 한번 진행을 해보시죠. 네. 이야. 아직도 많아요? 그 어떡하지? 그래서 네. 수술이라는 것은 어혈을 남기기 때문에 우선 네네. 첫 번째가 어혈을 만든다. 그래서 이제 아까 예를 들었던 자궁내막증 이거를 우리가 현대적으로는 자궁내막증이고 엔도메트리오시스인데 한의학적으로는 이걸 어떻게 볼 거냐. 물론 현대의학적으로도 왜 엔도메트리오시스가 생기는지를 명확하게 몰라요. 네. 왜 자궁 안에 있어야 되는 세포가 네. 자궁 밖에 나가 있냐고 모른단 말이에요. 네. 그럼 어떤 사람은 뭐 생리 중에 성관계를 했다거나 또는 복부에 커다란 충격을 받았다거나 또는 이제 뭐 스트레스가 너무 심해가지고 그 우리가 이제 제가 음두 양두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네네네. 여자들의 생식기 문제는 스트레스에서 온다. 그러니까는 그 스트레스가 너무 심해가지고 온다. 이런 식으로 볼 수 있다는 거죠. 네. 어찌됐건 이 엔도메트리오시스 자체를 어혈로 진단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예를 들은 거고요. 그래서 일단 수술이라는 것이 뭘 만들어내느냐? 어혈을 만들어낸다. 여기까지만 일단 오늘 하도록 하죠. 네, 그렇습니다. 그 얘기는 이제 뭐 여러 번 언급이 됐습니다만은 오늘 네. 자세히 또 얘기를 들으니 그 어혈이라는 거에 대해서. 근데 뭐 어혈이라는 게 굉장히 어렵다 그러지 않으셨어요? 그렇죠. 그냥 쉽게 얘기하면 멍이고요. 쉽게 얘기하면 네. 멍이고 또는 이제 근데 우리가 말할 때는 뼈에도 멍이 든다. 아, 그 얘기도 하셨죠. 이런 표현도 네. 쓰잖아요. 네네. 골병 든다. 그죠? 그리고 어혈이 혈전을 이루고 있어도 그것도 어혈이죠. 네네. 그래서 혈관 안에 있는데도 어혈이에요. 근데 그 어혈과 담은 또 살짝 다른 얘기인가요? 다르죠. 그건 완전히 다르죠. 그렇군요. 담음과 어혈을 하려고 한다면 네. 1년짜리. 네, 아니 뭐 아니 쉽게 끝내면 1시간에도 끝내는데 네네. 만만치 않다 이겁니다. 만만치 않다. 네. 그래서 이제 그런 구체적인 내용을 언젠간 하겠죠. 쉽게. 네, 그렇습니다. 지금 그 현대의학적으로 그냥 충격에 의해서 오는 뭐 통증이나 어떤 문제라고 볼 수 있는 걸 한의학적으로는 어혈로 봐서 그거를 치료함으로써 그런 후유증을 조금 완화시킬 수 있는 수술의 경우에. 네, 수술의 경우에. 뭐 네. 교통사고도 마찬가지인 거고. 교통사고도 그렇죠? 마찬가지인데 네네. 지금은 수술 얘기를 하고 있기 네네네. 때문에 일단 째고 들어가서 째거나 이렇게 하면은 어혈이 생기잖아요. 그렇죠. 그죠? 그러니까는 소위 말해서 죽은 피 내지는 건강하지 않은 피 네. 이렇게 보면 되겠죠. 그렇군요. 쉽게 보면. 네. 그렇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수술로 해서 어떤 생기는 문제점을 한의학적 관점에서 이렇게 한번 바라보고 네. 한의학적은 그렇게 보고 진단하고 그 방향으로 치료를 하고 또 효과를 얻는다. 이렇게 얘기를 정리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또 어혈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봤고요. 네. 다음 시간에 또 요거 좀 조금 더 이어서 네. 그죠? 몇 가지만 더 얘기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래간만에 한 달 만에 이렇게 왔더니 네. 이게 잘 안 되는군요. 잘 안 됐습니까? 제가 잘 안 됐다고요. 그래요? 이게 좀 매끄럽게 좀 이렇게. 백신을 맞아서 그런 건 아니고요. 오, 그렇습니다. 지난주에 백신을 맞았더니 네. 지난주라 그러겠죠. 사실 오늘 맞았는데. 네,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정신이 지금 몽한 관계로 진행이 제대로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자, 지금 끝까지 10분, 8분 계속 계시는데요. 아유, 너무 감사하고요. 저희들은 또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또 지금 코로나가 다시 지금 뉴사우스웨일즈주는 퍼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다들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퀸슬랜드도 마스크 또 교통기관이나 네. 대중교통이나 네. 이런 데서 실내에서 마스크 써야 되죠. 네. 그건 일주일 전 얘기고 이번 주는 어떤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미리 녹화를 하다 보니까 그렇군요. 알 수가 없군요. 네. 어쨌든 지금 이게 확산 일로에 있고, 근데 제가 백신을 맞는다 그래도 좀 뭐라 그러죠? 이게 완전히 해소될 것 같지는 않고요.
지금 영국 같은 경우는 지금 3차가 왔다는. 아하. 그죠? 75%가 접종을 해서. 몇 번째 3차인지 모르겠네요. 그렇죠. 그 75%가 접종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하루에 8,000에서 10,000명 정도씩 신규 확진자가 생기고 있다 그러니까요. 일주일 전에. 네네. 일주일 전에 그런 일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 코로나도 빨리빨리 우리 생활 속으로 쑥 들어와서 이제 코로나 걸렸다 그러면 가서 감기약 먹듯이 코로나 약 하나 탁 먹으면 그냥 몸살 좀 앓다가 그냥 끝나는 정도에서 돼서 그냥 우리하고 같이 살자. 응? 좀 이렇게 일상화가 되면 좋겠다. 이게 너무 지금 처음 나타나다 보니까 이제 사망률이 높다 보니까 치료약도 없고 유일한 게 지금 백신인데 치료약만 개발돼도 우리가 감기처럼 이렇게 치고 넘어갈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빨리 그런 세상이 돼서 좀 빨리빨리 왔다 갔다 하는데 별 문제가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도 다 건강하시고요. 네, 조심하시고 저희들은 다음 주에 다시 뵙도록 할게요. 네, 라이브는 2주 뒤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유 원장님 수고 많으셨고요.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캔버라의 삼시세끼 사장님, 네, 그리고 스트라스필드 함지박 사장님, 화이팅! 네. 저희들은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끄기 전에 구독하기, 좋아요 눌러주시고요.